고1과 중2, 초등 3, 4학년 등 도내 5만여 명의 학생들이 3차 등교에 나섭니다.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등교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고속철로 연결하는 강호축 철도건설 논의가 한창인데 충북선과 기존 고속선을 잇는 오송 연결선 구축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지적장애인 여성에 대한 학대와 재산 편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 대리를 했던 법무법인이 가해자 변호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동식물 퇴치 작업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번식력이 좋고 확산세가 빨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일 5만 명의 학생들이 3차 등교에 나섭니다. 3차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내일 고1 13,252명, 중2 11,875명, 초등 3, 4학년 24,453명 등 49,580명이 올해 첫 등교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0일 고3부터 시작된 등교 수업은 오는 8일 중1과 초등 5, 6학년 3만 6천 명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더욱 긴장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을 고속철로 연결하는 강호축 철도건설 논의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충북선과 기존 고속선을 잇는 오송 연결선 구축 계획은 정부 계획에서 빠져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새로운 대안을 나눴고 강원도도 협력해 정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호축은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해 발전시키는 초광역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강원도와 충청 남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등 8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의 하나는 강원과 충청, 호남을 고속철로 연결하는 겁니다. 강릉에서 원주, 제천 봉양 구간은 고속화 철도가 놓여 있거나 계획 중이고 전남 목포에서 충북 청주까지는 KTX 호남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청주에서 제천까지 이어진 충북선 철도를 현재 시속 120km에서 200km 이상으로 올리는 고속화 사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호축 철도가 하나로 이어지려면 충북 청주에서 서로 단절된 KTX 호남선과 충북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연결 구간을 오송 연결선이라고 하는데 오송 연결선이 구축되면 강릉에서 전남 목포까지 기존 5시간 30분에서 3시간 30분으로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기술적인 이유 등을 들어 오송에서 직접 충북선을 연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호남선 쪽 일부 콘크리트 철로를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하는 데다 탈선 위험도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전 방향의 일반 선로로 호남선과 충북선을 연결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소요 시간은 4시간대가 됩니다. 충청북도는 자체 용역을 거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 오송 구간 경부고속철도 복선화 사업에 오송 연결선을 연계하겠다며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호남선, 그리고 충북선, 그리고 강릉선 이런 거를 통해서 접근을 할 때 거기에 연결선이 만들어져야지. 충북에서는 이제 오송 연결선을 이제 국토 정부 차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원도 역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호남과 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에 대하여 충북과 강원도가 협조하여 지난해 예타 면제된 충북선의 직결 운행 노선에 대하여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송 연결선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호축 고속화의 핵심인 오송 연결선 반영 여부를 놓고 강원도와 충북, 호남 지역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중앙선 서원주역과 남원주역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연말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개통되면 차세대 고속열차인 EMU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과 경상권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원주역은 섬강의 부드러운 물줄기와 소금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내부가 특징입니다. KTX와 일반 열차용 저상홈, 전철 등이 사용하는 고상홈을 모두 갖췄고 고객 편의시설도 완성돼 당장이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물 검증이 마무리되는 8월 중순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영업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연말이면 최고 시속 260km의 차세대 고속열차인 EMU가 도입돼 소요 시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 1시간가량 걸리는 청량리역까지는 37분, 중앙선이 이어지는 안동역까지는 선형 개선으로 현재 2시간 20분에서 45분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곳 서원주역은 중앙선과 KTX, 수도권 전철까지 3개 노선이 통과해 향후 중부권의 대표적인 철도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면 원주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남원주역은 치악산과 은행나무를 주제로 설계됐습니다. 중앙선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될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의 종점이 되면서 일반 역의 건물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주 역사는 현재 원주시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 이용객들이 많으실 것 같고, 서원주 역사는 현재 원주역 관리역 기능과 강릉으로 가는 열차, 그다음에 중앙선 안동까지 가는 열차의 환승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통 일정이 임박해지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기존 철도 부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원주 도심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의 지적장애인 여성이 남편과 사별한 뒤 시집 식구들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고 재산도 뺏겼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해 여성의 고소를 대리했던 법무법인이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3년 남편과 사별한 뒤 시댁에 살면서 시숙과 시누이 등에게 성추행과 학대를 당하고 재산도 뺏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김모 씨.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시숙의 강제추행 건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시누이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 기소했지만 김 씨 명의였던 재산 대부분을 넘겨받아 횡령 등으로 고소된 다른 시숙 1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도 성인인 김 씨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10살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진 김 씨가 바르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호소하며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강릉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기관과 인권단체 등 10여 곳도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능지수가 55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거래 관계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은 그 mit불상의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큰 시숙 홍모 씨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 홍 씨의 변호를 맡은 강릉의 법무법인이 앞서 김 씨의 고소 대리를 맡았던 곳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사기 횡령건을 먼저 고소하는 과정에 해당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을 작성했고 강제추행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던 변호사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장애인이 최대한 사건을 진행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일방적으로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해자 측 변호인이 돼 있는 거예요. 해당 법무법인은 고소장을 쓸 때 강제추행 고소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재판부는 가해자 변호사 측에게 변호를 계속 맡을 수 있는지 입장 정리를 주문했습니다. 시시비비는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호사 직업윤리에 문제가 없는 결정이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판매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만 로컬푸드 판매장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춘천 지역농협의 로컬푸드 판매장. 평일 아침이지만 새벽에 수확한 농산물을 진열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제철을 맞은 토마토와 상추 등 채소류가 인기. 농민들은 중간 유통상을 거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가락시장으로 보내면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데 여기는 소비자 가격이니까 훨씬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요. 하여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합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도 이곳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유통으로 생기는 수수료들이 안 나가서 좋고요. 그리고 농민 스스로가 이제 생산한 물품을 제값받고 팔 수 있어서. 로컬푸드 인기와 맞물려 지난 3년 사이 강원도 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판매점은 17곳에서 3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로컬푸드 전체 매출액도 200억 원을 넘어서 매년 30%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중간 유통 비용을 줄여 그만큼 농가 소득이 높아졌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저렴하고 신선하고 어디 가서 이런 농산물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대형마트도 가봤지만 발끈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점에서도 일반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잔류 농약 검사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껴다 팔거나 이런 것들을 걸리게 되면은 지금 1차 같은 경우에 3개월 출하 정지, 2차 6개월. 코로나19 여파로 식량 자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가 농촌 경쟁력을 견인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동식물이 하천이나 호수, 산 등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대대적인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번식력이 좋고 확산세가 빨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생태 관광지인 경포 가시연 습지. 배를 타고 10여 분을 나가 미리 설치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에 걸린 붕어들 사이로 푸른 빛을 띤 물고기가 보입니다. 대표적인 외래 어종 베스입니다. 또 다른 그물에는 붉은 귀 거북이 잡혔습니다. 모두 연못이나 강 등에 살면서 고유 어종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다. 작은 고기가 없어요. 여기에 다 이 큰 게 지금 베스 그 못 잡먹을 만한 것만 커 있지 조그만 건 다 잡맥혀가지고 없거든. 육지는 외래 식물에 점령당했습니다. 습지공원은 북미에서 온 미국 쑥부쟁이로 가득합니다. 미국 쑥부쟁이는 씨가 많아 여러 곳에 퍼지면서 왕성한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잘라내면 계속 싹이 돋아나오기 때문에 뿌리째 뽑는 게 제거 방법입니다. 이처럼 외래 동식물이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시군마다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확산세가 빠른 데다 사업비 확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그 2020년까지 예산을 한 1억 7천 정도 국도비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생태 교란종 제거 작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 2009년 2.5제곱킬로미터였던 도내 외래식물 분포 면적은 2018년에는 13제곱킬로미터로 5배 이상 급증했지만 제거율은 평균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시가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강릉시는 용역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살피고 공모 신청 때 제출했던 사항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색이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관광 거점 도시 기본 계획은 오는 8월까지 문체부에 제출해야 되며 정부의 조정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추천 여행지에 도내 명소들이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 안에는 태백산 금대봉 코스의 천상의 화원과 속초시 상도문 돌담마을이 포함됐습니다. 6월에 가볼 만한 곳에는 미로초등학교 두타분교를 활용해 운동장에서 투명 카누 정원을 유람할 수 있는 삼척 미로 정원이 선정됐습니다. 또 나만 알고 싶은 한적한 여행지에는 기암괴석과 출렁다리의 만남인 삼척 초공용굴 촛대바위길이 추천됐습니다. 국제적 멸종 취약종이자 보호생물인 항고래가 강원 동해안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5분쯤 속초 대포 동방 16캐리 해상에서 죽은 채 떠있는 향고래를 어민이 발견해 오늘 새벽 3시쯤 강릉 주문진 항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죽은 향고래는 길이 13m, 무게는 30톤으로 추정되며 위판 거래가 금지된 만큼 연구용이나 지자체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부패가 심한 향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폐기 처분됐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 영업장 휴장이 오는 15일 오전 6시까지로 또 연장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자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카지노 일반 영업장의 휴장을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